자, 오늘은 뭐가 되게 많더라고. 그 요즘에 이제 뭐 정치 아이템들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거리들은 많아요.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일단 사람들이 지쳐 있고 그리고 좀 너무 찌질하고. 예, 찌질하고 늘어지고 쏟아져 맞아. 나오는데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늘어지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좀 처집니다. 원래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았을 그때가 때 제일 처지지. 그때 처집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남잖아요. 그때부터 쫄깃쫄깃해지거든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총선 1년 전에는 루즈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 해왔는데 네, 너무 많이 했나? 아니 그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뭔가 한 방이 없어. 아, 그렇죠.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여러 혐의들 하면 뭐 다 무죄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제일 큰 대장동 관련해서도 검찰이 뭔가 큰 게 하나 있을 것 같다고 뭐 계속 그랬는데 결국 428억 아직 기소 못하고 네. 김만배는 입을 닫고 그 또 진짜 박영수 쪽으로 좀 움직였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사람들이 지친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이재명 대표 물러나느냐? 네. 물러나지도 않아. 음. 계속 이 상태로 지루하게 계속 가니까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지친 게 아닌가. 그 요즘에 대장동 이제 50억 클럽 관련해서 수사를 좀 뭐 제가 봤을 땐 늦었어요. 그렇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진척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쪽의 지지자들도 보면 원래 이제 이분들 생각은 50억 클럽 쪽은 이재명하고 상관이 없고 그렇지. 오히려 50억 클럽 이 사람들이 문제 박영수를 포함해서 뭐 부산저축은행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포함 고 바운더리의 그렇지. 문제를 이재명한테 억지로 떠넘긴 것이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에 들떠야 돼요. 그렇지. 들떠야지. 막 난리 나야 됩니다. 박영수 나오고 막 뭐 이러면은.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진영들이 그렇지. 다 소강 상태에 다 지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네. 지친 것 같아. 벚꽃놀이 가셨나? 그래서 요즘에 벚꽃놀이 진짜 가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뭔가 어디 다 놀러 가셨는지 네. 아주 그냥 요즘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네. 저희라도 일단 안 가라앉고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오늘 판결 하나 나왔지. 뭐 워낙 많은 판결이 나오는 그렇지. 세상이라. 너무 많은 판결 나오지만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드리겠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네.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 사진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더라고. 이제 이거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지금 뭐 계속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됐냐 안 됐냐 이거 얘기를 네. 하고 있냐 막 이러는데 네. 지금 일단 오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조민 1심 패소 요 기사가 떴는데 네. 이게 원래 시작은 작년 4월 2022년 4월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했어. 그렇죠. 조민 입학 처분을 취소 내렸습니다. 입학 취소 이렇게 내렸어. 근데 네. 난 입학 취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송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뭐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했던 대로. 그럼요. 조민 씨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지. 조민 씨는 이 사태를 2019년 조국 사태 초창기 10월에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지.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뭐 고졸이 되어도 그렇지, 뭐, 그렇지.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미 그때 모든 것을 내다 보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판결로 가장 충격이 없었을 사람은 조민 씨일 겁니다. 예상외로. 네. 근데 본인도 지금 본인보다 아버지가 더 충격을 받았을 거다. 그거 이제 그냥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건데. 인스타 올리셨더라고. 네네. 하필 또 조국 교수는 뭐 생일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조민 씨가 케이크를 들고 집 앞에 서서 중앙일보 기자한테 한번 그렇지. 찍혀줘야죠. 그 배낭 가서 메고 그렇게 찍혀줘야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끝난 거냐? 이제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 자 이제 판결도 나왔으니 끝난 거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아마 항소하지 않겠어? 항소하죠. 왜냐하면 지금 입장이 뭐 알겠고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확인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입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입장이죠.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내가 대학원에 붙었던 거 아닙니다. 아, 위조 표창장 갖고 대학원 붙은 네.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왜 냈는가? 왜 냈는가? 왜 냈어? 조민 씨 모르게 봉투에다가 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넣은 것인가? 끼워 팔기 한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좀 궁금하고 어. 두 번째 이유는 비례 원칙.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다. 이것 때문에 어. 내가 의사 면허까지 박탈되게 생겼다. 근데 사실 내가 의사 면허는 딸 수준은 되는 사람인데 그 표창장 한 장 고작 요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너무 가혹한 음. 벌을 받게 됐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 그 두 가지 논리죠. 근데 그거는 뭐 논리라고 할 수가 없는 논리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논리라고 할 수가 없는 논리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조국 교수란 분이 계신데 조국 교수란 분이 이분이 계시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컨닝을 한 문제만 해가지고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 시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셨잖아. 조만 대장경. 네, 그때 이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게 한창 논란일 때 그치. 사실 국정원 댓글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그건 이렇게 뭐, 믿는 사람은 그렇지, 별로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 부정이 아닌 건 아니다. 이 논리를 조국 교수가 설파하기 위해 비유를 그렇지. 그렇게 들었고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 조민 씨는 아버지의 말씀을 왜 이렇게 따르면 안 되지. 듣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충격에 빠졌나 보다. 아버지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항소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야 이제 그러면 의전원 입학 취소됐는데 의사면허는 왜 아직도 있냐 이런 네. 분들이 많아. 네. 요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작년 4월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이렇게 해서 입학 취소 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입학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안 되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야 나 소송 낼 거니까. 네. 야 소송 결론 나오기 전에 의사 면허 혹시 내가 승소하면 어떡할래? 음. 그러니까 판결 결론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멈춰줘. 그렇죠. 그래서 멈춰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판결 나오고 항소를 안 한다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조민 씨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항소를 하면 뭐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계속 정지되는 겁니다. 의사를 한참 더 하고 싶으신가 봐. 네. 그 오늘도 얘기를 했죠. 계속 의사를 하게 되는 한은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거 얼마 못 할 텐데 그러면. 근데 오래 걸릴까요? 최종 판결까지? 아니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1심 나왔고 그러니까요. 항소심에 새로운 네. 증거 낼 것도 없을 것이고 별로. 2심 재판부는 거의 복부 수준 그렇지. 최종 판결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양쪽이 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조민 씨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 이 네. 조민 씨 변호사가 되게 현타 올 것 같은데. 이게 할 게 없거든. 쓸 말도 없고. 아니요. 조민 씨 변호사는 차라리 나아요. 아 그래? 이건 뻔히 보이는 데다가 얼마 안 남았거든. 정경심 교수 변호사 아, LKBM 파트너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진짜.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물론 돈을 엄청 받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민 씨 변호사는 이거는 땡보입니다. 땡보다. 아 근데 하여튼 이제 나는 이 가족이 정말 멘탈 하나는 거의 우주 최강인 것 같아. 우주 최강 전사들이야. 아니, 근데 저도 근데 제가 조국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보다 민주당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한 게 그냥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뭐 문서 위조나 이런 걸 했어요. 입시 비리를. 근데 한 사람이 한 10만 명, 20만 명이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수민 수호, 수민 무죄다. 막 그리고 여론조사 돌렸는데 막 30% 정도가 이거 과한 벌이거나 무죄다. 이렇게 하면 저도 버틴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고 볼만하지 그 정도.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조금 불공정한 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문서 위조 이런 거는 조 전 장관이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해. 꼬맸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권남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그렇지. 이거는 조목조목 막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지. 반박을 합니다. 근데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하루에도 막 몇백 몇십 몇 회를 그렇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물증 다 있는데도 법정 밖에 나와도 얘기를 안 해요. 할 말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먹혀가지고 몰라요 사람들이. 아, 조국도 유죄야? 큰일이야. 정경심은 모르겠는데 조국도 뭐 있어? 설마? 막 설마 네. 조국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처지가 되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죄가 별로 없는 사람들도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가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조 전 장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바로 서초동 집회였고
민주당이었다. 결국 민주당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조 전 장관이 그렇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 해야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그럼 말렸겠지. 이러면은 진짜 어디 묶였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가게 막았을 거라고 민주당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거의 무슨 약간 하이퍼 돼가지고 그냥 쭉 온 것 같은 느낌. 네. 와, 너무 상기돼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조민 씨 입장에 난 요즘에 조민 씨 막 인스타 많이 하고 거기다 오늘도 이 판결 결과 또 인스타에 또 올리고. 그리고 뭐 5.18 뭐, 어디 갔나? 뭐 하여튼 뭐 바쁘셔. 뭐 거의 정치인이 되신 것 같은데. 네네. 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또 많이 잊고 계시지만 일단 뭐 지금 엄마는 지금 뭐 아파가지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고. 그렇죠. 아빠는 1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실형 선고 네. 받았잖아. 징역 2년. 그렇죠. 근데 뭐 수민이 너는 그것도 짧다고 했지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정경심 교수 덕을 좀 본 거야. 그렇죠. 아내가 5년을 네.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거고. 네. 본인은 지금 의사면허 날라가고 그러는데 네. 막 얼마 전에 보니까 조국 교수하고 둘이 막 또 이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이 멘탈은 과연 뭘까 이게? 이러다 굿즈도 팔겠어요. 우리 파는 이 굿즈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국 수호 이거 하면 되겠네. 유튜브 채널도 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그럴 수 있다. 정치 가수다. 뭐 이런 거. 법학 가수다. 검찰 가수다, 정치 가수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하여튼 오늘 조민 씨 보면서 결론은 똑같은데 그래도 계속 저렇게 그냥 뭔가 저 굳건한 멘탈로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오늘 이 결과 이제 앞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어떻게 될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좀 오프닝에 잠깐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오늘 이게 제일 재밌더라. 두 번째 기사. 난 이거 이때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네. 야 진짜 너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 묘에다가 네. 그때 뭐라 해야 돼? 흑주술을 쓸 수 있냐? 흑주술. 흑주술. 네. 부모님의 그 뭐를 뚫어서 절명시키고 막 뭐 하여튼 네. 정말 그 저주에 가까운 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네. 야 근데 이제 개 반전이 있더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분이 하셨더라고. 그 풍수지리 전문 직관이 작년 지방선거 6월 1일이잖아. 그 3일 전에 날짜도 정확히 이분이 인터뷰까지 했더만 5월 29일 날 선거용으로 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기 보충 의식을 한 거래. 생명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 흑주술이랑 뭐 생명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요것도 살짝 그 거짓말한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렇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너무 자기가 세게 얘기해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몰랐다면 뭐 이 대표 잘못은 아니고 이런 걸 이제 남의 부모 묘에다가 하려면 직계 비속한테는 최소 동의를 좀 받았어요. 통보가 아니죠. 이런 게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독자적인 잘못이다. 근데 이게 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처음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처음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진으로 그 돌에 글자를 새긴 게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 요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갔던 게 생명살. 그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일 것 같은데라고. 맞아, 그거 되게 정확해. 저는 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명살 하니까 생명을 끊어버리고 막 절명에 뭐 흑주술에 막 이랬던 거잖아. 근데 SNS에도 막 어떤 분들이 이거 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공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고 어차피 드러나겠지 뭐. 경찰 수사도 한다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맞았습니다. 생명 기자였습니다. 생명살이 아니라 생명 기자였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또 하나 미스테리는 이 대표가 이제 봉분 또 이렇게 누가 밟아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표가 이제 기분 탓에 그렇게 보였던 건지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막 정말 뭐 어떻게 우리 부모님 묘에다가 저주를 퍼붓냐 했는데 이게 선거용 기 보충 의식이라고 하니까 근데 지방선거 망했잖아. 이거 뭐 기 보충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대표는 당선이 됐죠. 이 대표는 그 이름 뭐였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추격당하다가 그러네.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더 웃긴 거는 생명기를 불러 넣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행한 직관이 뭐라고 언론에다 얘기를 했냐면 그 돌을 이렇게 박아놓은 게 좋은 건데 빼지 않았습니까? 아 뺐지. 다시 박아달라고 박아야 된다고. 그 흑주술이라 빼서 이렇게 네. 생명살이라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생명기고 그거를 네. 다시 박아놔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 대표가 사전에 몰랐을 거라고 보는 게 만약에 알았다면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 이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내가 안 했어요라고 했을 수도 있죠. 내가 걸렸나? 거기까지는 그럴 수 적발이 있지. 됐나? 내가 생각에는 이게 그 정도까지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이거 한 사람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생명기인데 생명살이라고 막 우기고. 네. 근데 이 풍수지리 전문 직원께서 친히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생명기 넣어가지고 됐구만 인천계약에서. 아유 내가 진짜 이제 저 나도 저게 제일 궁금해. 이재명 다시 박을라나 거기다 돌. 근데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약간 실컷 민망스럽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이 저는 이게 또 어느 정도 진상이 드러났는데 또 막 파장이 되게 클 것 같지는 않은 게 그냥 웃겨 글쎄 이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막 뭐라고 할 때도 파워가 저는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뭐 막 옛날 기세였으면은 진짜 난리 났을 거다. 이건 그렇지, 정치 난리 탄압이고 그렇지. 온갖 탄압이 다 들어온다. 흑주술 막 쓰고 어쩌고 막 했다 그랬을 텐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맨날 저 천공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주술 어쩌고 하더니 이게 주술 아니야 이게 주술은. 그리고 이제 그런 그것도 있었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조상 묘가 뭐 훼손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 네, 그건 누구 소행인지는 모르는 일인데.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해프닝인데 이것도 누군가가 야 이재명 대표 또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이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놨길래 저희도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알려드렸고요. 아 그리고 난 이분은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분은 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뭔가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혜성같이 항상 등장하세요. 네. 이번에는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것도 공중파 라디오에서 할 수 있지? 이게 흑주술이에요. 이게 흑주술이야. 그러니까 진짜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윤 대통령 부부를 응징하고 싶다. 그럼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부정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야권이 총선 때 야 우리가 이기면 박근혜 탄핵이다. 박근혜 뭐 탄핵이다. 감옥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야당이 이기지 못했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맞아, 결과가 맞아. 그때는 그냥 선거를 충실히 다른 말 안 하고 선거를 충실히 한 결과로 여소야대가 됐고 그렇지. 그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죠. 원래 그렇지. 정치는. 네. 근데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윤 대통령의 그 임기 끝까지 가는 걸 보장해 주는 임기 보장샷. 이게 무슨 입방정입니까? 네? 저러면은 견제해야 될 것도 견제 못하는 수가 있고 제가 아까도 낮에 TV를 보니까 이게 채널 틱 돌리니까 Y 모 채널에 신경민 전 의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경민 전 의원 또 저건 잘못했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채널을 또 돌렸어요. 또 다른 Y 채널에 복귀왕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복아저씨 귀여워. 복귀왕 전 의원 또 잘못했죠. 그러고 어떤 분은 안민석을 탄돌이라 그러더라고. 그 탄핵 때 뭐 해가지고 막 많이 떠가지고 그 뒤로 국회의원 쭉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기도 하고 처음 초선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초선에 들어갔죠. 그리고 계속 여러모로 탄돌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탄탄돌이네. 탄탄돌인데 저러다가 거꾸로 윤 대통령한테 탄탄대로를 깔아준다. 저거는 대통령을 심판해야 되는 야당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민석 의원의 저 말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쟤네가 감옥 가고 쟤네가 정권 잡으면 우리가 감옥 가고 무슨 단두대 매치야 이게? 그것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 자기 저 대선 때 지면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로. 근데 또 이 대표가 주어를 얘기 안 했다. 내가 간다고는 말 안 했다. 누군가는 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정치를 보면 가뜩이나 양당이 서로 이게 뭐 타협하고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이번에 뭐 양곡관리법 같은 거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앞으로 이럴 텐데 거기다가 지금 한쪽 뭐 나름
오선이나 되는 중진 국회의원이 네. 저희 총선 우리가 이기고 대선 이기면 저 부부 감옥 가요. 네. 이게 할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요. 감옥 얘기를 뭐 굳이 아니 감옥 갈 짓을 했으면 잡아내던가요. 그렇지. 잡아내면 될 거 아니야. 대정부 질문 때 서류 들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이거 감옥감이다. 옛날에 그 노태우 씨 감옥 가기 전에 박계동 의원처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없잖아. 그렇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 뭐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진짜 그러네. 예, 한 방이 없잖아요. 없지. 네. 저 감옥 간다 말고 별로 없어. 그나마 뭐 있어도 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럼 맞아. 네.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도 요즘에 이렇게 의원들 이렇게 보면 공격거리도 제대로 공격을 못 하는 것 같고 네. 공격하면 안 될 걸 엄청 공격해서 욕 먹고 그리고 지적 잘못했다가 네. 대받고 맞아서 골로 가고 네, 네. 무슨 개콘이야. 내가 오늘 그래서 개그에 도전하는 정치권이라고 써놨는데 안민석 후보 막 그런 생각 딱 나. 근데 이분은 빨리 저기 그거 얼마냐? 그 말도 안 나오네. 그 최순실 그 몇 조야 그거? 뭐 몇백 종 같은. 그거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 찾아왔으니 뭐 윤 대통령한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나? 그리고 윤지호도 못 됐고 윤지호는 그렇죠. 뭐 이제 아예 윤자도 안 꺼내더라고. 그렇죠. 윤지호 윤자도 안 꺼내도 윤석열 윤자를 네. 꺼내네. 그 보면 여론조사에서 300조. 윤석열 정부를 부정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긍정평가보다. 그렇지. 근데 부정평가하는 국민들 중에도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를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지 또. 근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한테 이런 심정일 거예요. 뭐. 야 머리 치워 임마. 머리 치우라고. 머리 치워 머리. 머리 치워 머리. 아 진짜. 심판하면 자기가 심판하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발 뭐 머리 좀 치우라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 감옥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이제 뭐 선거에서 여소야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되면 됩니다. 아. 안민석 의원 컷오프 되면은 민주당 다음 야. 총선 이길 수도 있어요. 안민석 정청래 이런 사람들 그둘 컷오프하면 민주당이 네. 압승할 수 있지. 조금 더 해야 돼요. 좀 더 쳐야 되나? 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본인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보고도. 이쪽은 김재원이 날리고 이제 네. 살라면 그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네. 오히려 안민석 의원은 속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당분간 좀 이렇게 더 해주길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이드 입으려고. 아유 이현주님 고맙습니다. 항상 방송 힘내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많이도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민주당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똥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견도 좀 궁금한데 우리 다음 기사 좀 올려주실래요? 여기 왜 갔어? 후쿠시마. 아 후쿠시마. 아니 이게 민주당 의원이 가서 도쿄전력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거고 네. 저기 현역 의원도 못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못 만나고 그럼 저 구경 간 거야? 구경 아니고 이제 뭐 또 내일 지방 뭘 후쿠시마 하긴 한데 지방 의원하고 원전 노동자 뭐 피난민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건 좋은데 좋은데 진작에 왜 안 했어요? 진작에 했었어야지. 하더라도 하려면은 네, 왜냐면 지금 더 어려운 게 또 이 한일 간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일본 관계자들은 잘 안 만나 주려고 일단 애를 쓰고 있어요. 저기 한국의 제1야당 그치. 의원들이 와서 판을 또 흔들까봐 그렇지. 도쿄전력에서도 안 만나주고 있고. 근데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재인 정부 후반 때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때 여당일 때 그렇지. 그때 가가지고 딱 가서 멋있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 될 그때는 일인데. 만나줬을 때. 예, 그리고 사실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 문제나 또 해산물 수산물 문제나. 문제는 이거는 민족 대 민족의 문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일본 내에서도 많은 불안감들이 그렇지, 있고, 50% 이상이지 뭐. 네, 여론조사도. 반대하니까, 자 그치. 그러면은 그거는 평상시에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더더욱이나. 근데 티가 나는 게 강제동원 해법 나오고 나니까 그렇지. 옳다거나 기회는 이때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찬스타로 간 거 아니야. 네. 그래 내가 뭐라는 거야. 근데 강제동원 해법은 사실 그 자체로 윤석열 정부한테 불리한 소재인데 민주당이 또 오버질을 해가지고 연락 오버질. 길거리에 가면 제가 은평 사는데 박주민 의원이 독도도 내줄 텐가. 아니 독도를 내줄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독도의 독자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그리고 뭐 일본 쪽에 뭐. 후쿠시마 수산물도 일단은 윤석열 정부 방침은 안 한다 그랬잖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야당이면은 안 한다고 했지? 음. 두고 보겠어. 두고 보겠어.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할 거야.
저 새끼는 할 거야. 뭘 한다 네. 하고야 말 거야 네. 이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러다가 안 하면 끝끝내 안 하면 그렇지. 어떡할 거예요. 너가 하고야 말 거니까 내가 네. 네 하고야 말 때 그렇죠.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한번 가볼게 이거잖아. 예. 근데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너 할 거지?라고 해놓고 만약에 안 하면 그때는 파괴력이 클 수 있죠. 거의 제발 해줘 수준이야 내 네. 느낌에 지금 보면. 그게 지금 계속 이제 닥치는 대로 거리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나 이제 생각이 결국 지금 현 정부가 이번에 뭐 한일 협상하고 막 이런 과정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거에 그냥 정부 비판한 퍼포먼스 하려고 지금 혈세 써서 저기 간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 정치가 때로는 보여주기식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보여주기식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여기 솔직히 왜 방문하는지 방문 목적이나 이유도 잘 모르겠어 그냥.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퍼포먼스로 퍼포먼스라는 티가 너무 나잖아요. 개티 나지. 예. 개티나 할 진짜. 거면 티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진짜 진정성 있게. 물론 이제 저는 그래도 나간 김에 내일 또 그 관계자들 만난다고 하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너무 티가 나니까 너무 티가 나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동안 양이원영 의원 또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기 전에 그 정도의 활동들은 한국 내에 환경운동가들이 또 상당 부분 했었어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가서 무언가 어떤 최소한의 무언가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네. 진짜 이건 뭐 국민의 생명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뭔가 이제 뭐 그쪽에 뭐 현역 의원을 만나서 같이 뭐 얘기하고 항의를 네. 한다거나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데 아무도 안 만나준다고 했는데 굳이 가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원전에 일했던 분이나 뭐 주변 주민들 여론 보면 당연히 안 좋겠냐? 네. 그 후쿠시마 거기 사는 분들이 그걸 좋다고 하겠어? 네. 그러니까 일본도 반대한다. 뭐 이거 한마디 하고 그게 다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 돈을 저렇게 써가면서 저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되게 씁쓸해. 저는 가려면 오히려 후쿠시마나 일본이 아니라 빈을 가야 된다. 빈. 오스트리아 빈을 가야 된다. 요거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번 퀴즈로 내고 싶다. 빈에 뭐가 빈에 있게? 뭐가 있을까요? 전화 오는 거 아니냐? 나도 지금 검색했어. 뭐냐면 그렇지. 차라리 IAEA를 가는 게 낫지 그 않을까요? 정답이야. IAEA를 가서 한국이 이 절차에 민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걸 확보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너네도 진짜 뭐 외교적인 다른 고려, 정치적인 고려 하지 말고 그렇지. 진짜 과학 기준으로 안전 기준으로 이 문제를 대해달라라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가야 된다. 그게 훨씬 네. 의미가 있지. 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야 우리는 그래도 네네. 혹시라도 이 일본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한미일 그 관계 고려해서 저런 거 좀 대충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게 해가지고 방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절대 네. 안 된다. 네. 차라리 그런 거라도 쇼를 할 거면 돈이 많이 드나? 또 거기 가는 길에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을 일본 가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스트리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한일 연대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전화 좀 해줘. 전화. 내가 민주당에 있었으면은 내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국민의힘 다 큰일 났어요. 그거 내 인정. 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앉은 자리 제한인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것보다 100배나. 앉은 자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요즘에 진짜 이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난 이번에 후쿠시마 방문하는 과정도 그렇고 나는 이번에 이제 돌아오면 알겠지만 네. 그냥 올 거야. 그 뭐 만났는데 위험하답니다.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방류하는 거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한국 가서 요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가서 한번 찍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요즘 위기잖아 여러모로. 그렇죠. 여러모로 위기인데 확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딱 이게 지지대를 해주는 게 안민석 의원, 뭐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은 또 보니까 그 양곡관리법 위반 때문에 주식이 밥이 아니라 술이라 그렇다. 뭐 이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어. 따라잡지를 못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이 네. 밥이 아니라 술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 따라서 다 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건 뭔 얘기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웃기려 고 그러는 건지. 아니 별로 재미도 없어요. 정청래 안민석 의원은 도대체 몇 선입니까? 그러니까 몇 선인데 정신 이러시는 차립시다,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너무 깝깝해서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조수진 의원 때문에 묻혔네. 아, 정정래 의원 술 얘기가. 그렇지. 내가 아까 술 보고 내가 빵 터졌는데 네. 밥 한 공기 때문에 묻혀서 밥 한 공기 좀 이따 하고. 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그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아직 저희 굿즈 구매하지 않으셨거나 굿즈 구매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저희 영상 밑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옷도 있고 그다음에 이 뭐 핸드폰 여기 뭐야 케이스도 있고 골프공도 있고 병따개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구매 가능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